여기는 대한장기협회-TV, 저는 김승래 구단입니다. 무엇보다 먼저 이렇게 장기라는 내용으로 기회가 주어진 점에 대해서 참으로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슬기로운 장기 생활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일단 마음이 한가롭고 여유가 있는 유유자적하는 기분이 들면 좋겠습니다. 세상 일에 너그럽고 마치 속세를 떠난 듯한 느긋한 태도를 취하면서 마음을 비우고 고요한 가운데 한 수 한 수 두어 나가는 겁니다. 진들 무슨 문제가 있는 것도 아니고 이게도 뭐 그런 정도다, 이런 생각이 들면 좋겠습니다. 그냥 뭐 즐기면 되는 거죠. 이런 마음을 가지신다면 슬기로운 장기 생활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한국 장기의 고귀한 이상과 지혜, 처세 철학이 담긴 장기판을 활짝 열겠습니다. 네, 먼저 이 화면을 보시면은 이 포메이션이 어떤 포메이션이냐, 전투 대형이 있습니다. 전투 대형이 있는데 이 전투 대형은 귀마, 초의 귀마, 한의 귀마라는 포메이션입니다. 그런데 이 보통 보면 이제 이렇게 많이 뒀습니다. 그동안에 이렇게 두면은 상이 여기 나오고 이 상이 여기 나가는 거에서 마주 본다 해서 맞상장기라고 했습니다. 종전에 한국 프로 장기라는 게 없을 때는 종전에는 이 맞상장기가 많이 두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맞상장기를 두게 되면은 초에서 이게 대부분 하다 보면 비기게 되면 또 다시 두는 게 아니라 승부 게임, 뭐 토너먼트전, 뭐 이런 시합에서는 비기면 다시 또 둘 수가 없으니까 남아있는 점수로 계산하게 됩니다. 그래서 올라가게 되는데요. 이렇게 상과 상과 마주보는 맞상장기에는 초가 한에게 1.5점의 덤을 줍니다. 그래서 덤을 빼기가 어렵다는 것이 정설입니다. 자, 차가 각 13점이고 포가 7점이고 마가 5점이고 상이 3점, 졸병이 2점, 사가 3점, 왕은 점수가 없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차가 13점, 포가 7점, 마가 5점, 상이 3점, 사가 3점, 졸이 2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총 점수가 초가 72점, 한도 72점인데 한은 선수의 공격의 효력이 있기 때문에 1.5점의 덤을 받고 합니다. 바둑에도 보면 이제 6호반 이런 식으로 덤이 있죠. 그렇게 둡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맞상장기가 아니라 이 귀마 대 귀마의 전투에서 어떻게 포진을 꾸려가느냐, 포메이션을 꾸려가면서 상대를 제압하느냐, 여기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과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수가 중요하죠. 자, 첫수는 원래 차 앞에 있는 조를 접는 건데, 자, 이 조를 접을 거냐, 이 조를 접느냐, 졸 쓸고 마 나가고 포 넘고 하는 것이 첫 수순이 되는 거죠. 자, 졸은 어떻게 접냐면 기물을 항상 초를, 여러 선생님께서 항상 초를 잡으면 여기 이제 원악마를 놓을 수도 있고, 여기 이렇게 앞으로 오면 여기에 이제 양기마 포메이션이 되잖아요. 여기 바뀌면 양기마, 요걸 이렇게 바꾸면 원악마 포메이션이 됩니다. 이쪽 원악마인데 일단은 귀마 대 귀마의 선수 공격에 대해서 먼저 여러분 같이 공부하고, 그 다음에 귀마 대 원악마, 귀마 대 양기마, 뭐 귀마 대 면상, 귀마 대 양규상, 여러 가지에 대해서 같이 여러분과 시간 갖겠습니다. 자, 이렇게 됐을 때는 항상 선수가 이렇게 상대가 귀마를 이렇게 궁성 옆에 이렇게 넣으면 포즈를 이렇게 상대 여기를 보고 포즈는 초에서 마음대로 차릴 수가 있습니다. 왜? 한에게 1.5점의 덤을 주기 때문에 초에서 마음대로 차릴 수가 있다. 첫수는 뭘 두냐면 이렇게 똑같이 놓는 것을 이렇게 병행식이라고 그럽니다. 병행식 똑같이 놓고 첫수는 이 귀마 쪽에 있는 조를 접는 게 정수입니다. 귀마 쪽에 조를 접는다. 상대도 여기를 귀마 쪽에 조를 접어가지고 같이 가도 점수를 이제 접어가는 게 그게 중요한데, 여기서 조를 이렇게 접을 때 여기도 같이 접는다. 만일 여기서 조를 접지 않으면 양조를 접으면 여기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나왔을 때
양조를 접으면 초에서 유리합니다. 그래서 조를 이렇게 접으면 한에서도 같이 조. 여기 차가 올라오면 같이 차가 올라. 이것이 이제 졸병들이 앞에 전선을 지키고 있고 뒤에 이제 장군들이 딱 옆에서 와와 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여기서 차가 올라가면 같이 올라서 이 장군이 올라와서 이 장군들과 대결이 끝난 다음에 쫙 서로 밀고 당기고 하는 싸움이 벌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 졸 접을 때 같이 접고 여기서 보통 보면 다들 이렇게 나가는 것은 원래는 이게 이제 이 포가 이렇게 넘어가고 이렇게 가고 이렇게 하는 건데 이렇게 하는 것은 고수들이 이렇게 하면 이걸 이렇게 갖다 놓고 여기 면상으로 가려고 하는 자세입니다. 이렇게 가는 것은 귀마 대 귀마에서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귀마 대 귀마는 이렇게 갑니다. 여기서도 이제 배운 사람들은 이렇게 나오는 거고 동네 장기는 다 이렇게 나옵니다. 동네 장기는 동네에서 그냥 배운 거죠. 자, 정수로 했을 때 이렇게 나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는 졸술고 만화가고 면포를 등장시키는 거죠. 면포를 중요합니다. 궁성을 지키는 제일 숨은 장이 면포입니다. 그럼 여기서도 같이 면포를 이렇게 불러드립니다. 졸술고 만화가고 면포하고 이렇게 됐을 때 다음 수는 뭐냐면 여기를 제껴서 이쪽으로 제낀다면 상에 나가는 길을 막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렇게 접어두는 거고 여기서도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여기 이제 마가 이렇게 나오는 것도 좋습니다. 여기서 상이 여기를 충원을 호령하면서 딱 장악하면서 좌우를 넘는데 이 병의 갈 길을 물어보는 겁니다. 이 병의 갈 길을 물어보는 것이 여기서 이렇게 올리면 저는 패턴 1 이렇게 가면 패턴 2 이렇게 가면 패턴 3으로 제가 동영상 강의도 이제 많이 올려놨습니다. 자, 이렇게 두는 것이 이제 최성우 구단이 창안한 수인데 74년도 입단한 최성우 구단이죠. 저는 82년도 입단했는데 저보다는 한참 선배, 8년 선배죠. 이것이 지금까지 알려진 유일한 후수 방어법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걸 올렸을 때 어떤 변화가 일어나서 문제가 되느냐. 오늘은 여기를 집중적으로 한번 공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를 올리면 이 차가 이렇게 들어섭니다. 이 차가 들어서는 것은 이걸 여기를 헤치고 들어가면서 병으로 여기 잡아낼 때 차가 여기 들어가면서 장군을 부리면서 여기를 끼우면서 유의와 이게 도망가면 이 뒤가 문제가 되는 거고요. 이렇게 공략하는 겁니다. 여기서 설령 이렇게 놓을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때리고 이렇게 갔을 때 여기가 여기를 들어서면요. 흔히 말하자면 이렇게 내려가면 이렇게 이걸 잡자고 이럴 때 이게 여기를 갔을 때 좀 조심해야 되겠습니다. 이걸 쉽게 잡아내면 안 됩니다. 여기는 이렇게 가서 A와 B를 노리죠. 차가 도망갈 때 때리고 장 나오잖아요. 또 여기도 이렇게 먹었을 때 연결고리가 장기에서도 이 연결고리, 상대에 연결되어 있는 고리를 차단하는 거죠. 그래서 이건 막 쳐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올렸을 때 차가 들어서고 상이 올라섰을 때 이 차가 이 정도 이렇게 올라갑니다. 이렇게 올라갔을 때 상대가 이렇게 살을 올리면 이 차가 여기를 들어서지 못합니다. 이 상에 의해서 잡아먹히기 때문에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여기서 이 상이 여기를 가서 여기 오는 이 멱, 장기는 멱을 아주 잘 살펴봐야 됩니다. 멱이 아주 중요하죠. 자, 이렇게 하면 이 차가 이렇게 간다면은 이게 여기가 떨어지게 되니까 이 차를 여기는 너무 답답하다는 거죠. 그러면 이 차가 한 칸 올라섰을 때 이렇게 양차 합체 작전, 양차가 같은 줄에 서면서 여기를 잡아가는 거죠. 이것이 지금까지 알려진 선수의 양차 합체 작전이었습니다. 이 작전은 어떤 전개로 되냐면 제가 다시 한번 처음부터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똑같이 기물을 이렇게 똑같이 놔야 된다. 왜? 여러 선생님께서 먼저 두실 때는 한에게 1.5점의 덤을 줍니다. 1.5점의 덤을 빼려면은 잘 둬야 돼요. 이렇게 만일 가면 자, 이렇게 가잖아. 그러면 자, 보십시오. 내가 이렇게 뒀고 상대가 이렇게 뒀는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가고 뭐 이렇게 갔을 때에 이렇게 왔어요. 면포를 하고 면포를 갔는데 처음에 이렇게 둬서 이걸 묶고 놔야 되는데 이 차는 이렇게 빠져서 도망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오히려 내 차가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도망을 못 갔잖아요. 여기가 묶여 있다는 말이죠. 오히려
졸 하나 접어가는 데에 여기를 접어가면은 내가 오히려 여기가 묶이게 되고 만나는 거죠. 상대는 여기가 묶인 게 아니에요. 오히려 이거 차가 간접적으로 이게 가도 전혀 이상이 없습니다. 그래서 무엇이냐, 이쪽을 접어가고 이렇게 갔다가는 큰일 난다. 큰일 난다. 그래서 그러면 뭐냐, 어떻게 요야 하느냐, 뭔가 좀 암기를 해야 되겠다 내가. 그러려면 이제 귀마 쪽에 있는 조를 접어라. 똑같이 놓고 이게 귀마라고 그럽니다. 여기는 진마, 나아갈 진짜, 나아가는, 이거는 수비형 미들필드, 이거는 공격형 미들필드라고 제가 얘기를 붙였는데요. 제가 KBS 장기왕전 해설을 하면서 그렇게 쭉 불렀습니다. 자, 여기 잡아갔을 때, 이렇게 갔을 때, 보통 여러 선생님께서 이렇게 나가는 거는 동네 장기고, 우리 프로 기사들이 이렇게 두면은, 제가 한을 잡았는데 이렇게 두면 면상 장기라면은 쏘주겠는데, 이렇게 해서 포가 이렇게 넘어가는 장기라면 공부가 안 되신 분이구나,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나가는 것이 아니라, 여기를 항상 이게 여기를 고립했기 때문에 이렇게 못하도록 여기를 딱 포문을 설치하고 딱 지켜보는 거죠. 이렇게 하고 이 마가 여기를 올라가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올라가는 건 동네 포진이다 이거죠. 이거는 뭐 이렇게 가서 여기를 잡아보면서 이쪽을 몰아보는 것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나오는 게 아니라 이렇게 나오는 것이다. 자, 여기서 면포가 정말 좋습니다. 왜? 나의 궁성이 포장에 의해서 얻어맞기 전에 면포를 딱 제일 수문장입니다. 불러드리고, 상대도 이렇게 불러드렸을 때 졸 쓸고 말아가고 포가 넘고, 그 다음에는 졸을 이렇게 젖히면 상이 나가는 길이 없잖아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렇게 젖히죠. 그럼 상이 여기 마가 올라오게 돼 있어요. 그럼 상이 나가서 이걸 공략해요. 이걸 이렇게 가는 것 패턴 위에서 여러분께 보여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올렸을 때 내가 어떻게 상대를 몰고 가느냐, 이렇게 차가 한 칸 들어섭니다. 여기를 치고 여기를 잡아냈을 때 여기 끼우면서 공략을 하겠다. 이게 올릴 수도 있어요. 이렇게 올려서 응수하는 것이 있습니다. 자, 여기를 올라갑니다. 왜냐하면 때리고 장구 칠 때 분이 이렇게 빠지자는 작전입니다. 근데 여기를 올라가면 이 차가 여기를 달려와서 이 양차 합세 작전에 조를 접어서 여기를 공략하러 들어오는구나. 선생님 그건 안 되죠. 하고 이렇게 상이 나오죠. 이럴 때 여기를 달려가서 이 차를 모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기를 달려가는 것이 여기 들어오는 물줄기를 차단하는 거죠. 차단하면서 이 차가 이렇게 가면 이게 바로 이렇게 떨어지니까, 그렇다고 이 차가 여기 올라오면 뭔가 답답하잖아요, 운신이. 그러니까 한 칸 올라오는 건데, 이럴 때 이 차가 여기를 달려가면서 양차 합세 작전에서 병환을 잡아내면 어떻게 되느냐, 후수에게 1.5점의 덤을 주고도 내가 0.5점, 0.5를 내가 다시 챙길 수가 있다, 이런 거죠. 그렇기 때문에 졸 하나 접어가는 것이, 이렇게 접어가면서 이 양차 합세 작전을 맛보기 위해서 포메이션을 초가 마음대로 짤 수가 있다는 겁니다. 포진을. 그래서 한에서는 1.5점의 덤을 받지만, 또 여기서 이걸 올렸던 것이 잘못된 거고요. 여기서 또 이렇게 여러 가지 운수가 있습니다. 초에서는 1.5점의 덤을 빼기 위해서 수많은 이 공격을 계속 그동안에 많은 프로기사들이 선보였고요. 한을 잡았을 때는 한의 1.5점을 지키기 위해서 아주 세련된 수비법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걸 또 지켜내고, 그러니까 창과 방패의 어떤 그런 계속해서 그런 관계가 계속 이어지면서 오늘날 한국 장기가 엄청나게 발전됐습니다. 저희 대한장기협회도 유튜브 대한장기협회 TV라는 걸 가지고 지금 뭐 베스트 애청자도 한 2,700명 정도 구독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까지 여러분 항상 뭐 건강이 최고니까 건강하시고, 무더운 여름날 선선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저희 대한장기협회 TV도 많은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안녕히 계십시오.